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네, 179쪽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179쪽 펴주시고 자, 출석 확인하고 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0쪽 펴주시고 어,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도 네.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애들 좀 불러주세요. 내가 수락을 안 했구만. 일, 2, 3, 4. 야, 5번 누구냐? 김서연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 전학 가는 거 표시를 해놔가지고. 김서연 왜 없니? 뭐 이거 전학 이런 거 표시 없는데. 김서연 불러주고. 4, 5, 11, 12, 13, 14, 15번 윤정민. 자, 이준호 학생이 전학 온 학생 맞죠? 아니구나. 17번이구나. 학번 이름으로 좀 해주라. 얘들아, 본인 거 학번 이름으로 좀 바꿔줘.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김서현 학생 불러주고 윤정민 학생 불러주고 이준호 들어왔고 이창훈 학생 밑에 있고 이 5번도 밑에 있구만.
윤정민 빼고 다 있네. 그리고 맨 마지막 학생, 새로 전학 온 애 이름이 뭐지? 아, 일반에 전학 왔지? 맞다. 맞다. 미안, 내가 혼동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윤정민 학생 빼고 잠깐만. 윤정민 들어온대요. 네, 빨리 들어오라 그래. 네. 20, 19, 18, 17. 아까 전에 이준우 있었고. 됐네. 걔만 들어오면 되네. 네. 29이니까 걔만 들어오면 되고.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권 가지고 이동하시면서 독립자금 모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한 걸로 여러 가지 단체들 후원하시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대한제국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다. 뭐 이런 거 읽어주시고요. 넘어가서 자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1919년 3.1 운동을 실패하고 나서 바로 이제 방향성을 선회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 대표적으로 이 무장투쟁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무장 독립투쟁이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첫 번째 노선은 바로 1920년대에 행해졌던 이 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무장 독립전쟁을 1910년대에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독립전쟁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내 진격이 목표였어요. 국내 진격.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됐다. 그리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국경 지역을 수십 차례 공격해서 압록강 해안에 있는 해산진 여기 있으니까 한번 그냥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해산진을 점령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두만강 이후를 공격했고 두만강 건너서 그래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리고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 도독부군 안무가 이끄는 국민의군이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를 했다. 여러분들 최근에 유해진 씨가 나오는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를 다룬 영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가 바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군이 다시 한번 이 만주 군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청나라가 세력으로 쪼개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군사 집단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말 잘못했다. 탈레반처럼 약간 좀 반정부적이고 약간 좀 이런 성향을 가진 이런 집단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군과 협력해서 독립군을 공격할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한독립군 홍범도 부대와 김자진 부대가 미리 입수해서 백두산 근처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일제는 일본이 그러니까 제가 일제 강점기를 기만적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도 기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독립군이 아닌데 마적대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군의 이런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하게 되고요. 이거를
독립군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격할 명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여러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부근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투를 계획했고요. 그래서 백운평, 완로구, 어랑촌, 고동화 등에서 일본군과 맞서서 많은 일본군을 사살, 죽이거나 다치게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일본군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피해 보복이 시작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게 패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간도의 한인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가옥이나 학교 등을 불태우고 또한 공포들을 무참하게 학살해서 이거를 간도참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들. 간도참변. 그래서 이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1년도 아니죠. 몇 개월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니까 북만주의 미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다가 러시아의 약속을 기대하고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근데 자유시로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했는데 여기가 이제 당시에 러시아가 내전 중이었거든요. 여기서의 내전은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920년대니까 그 공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적군과 백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적군과 백군이라고 해서 그 공산혁명을 하는 측과 안 하는 측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 유격 부대도 이곳에 모여들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휘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났고요. 그리고 적군이 그걸 요청한 거죠. 네가 백군과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무장을 해제해라 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니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왔잖아. 근데 왜 우리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유혈 충돌,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독립군들이 그냥 잡히거나 아니면 죽임당하거나 상당수가 이게 한 7, 80%가 그렇게 되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뭐 많게는 뭐 한 30%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히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많이 힘들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적군에 편입되거나 포로가 되고 일부만 만주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만주 지역의 간도 참변이 이 스탠리 마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런 증언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해외로 이렇게 그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4km니까요, 여러분들 한 16km 정도 약 16km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개 대대면 약 1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1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명씩 작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 모여 다니기도 하니까 어쨌든 약 1000명 정도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독립군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용정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던 이 선교사님이 열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독립군의 재정비라고 해서 자유시참변과 간도참변, 독립군의 두 가지 실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래서 흩어진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3부로 재편을 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3부는 공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면서 독립전쟁을 수행했다.
즉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따는 무슨 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는 뭐 강동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강동구 옆에 있는 뭐 송파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위에 있는 뭐 성동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 있잖아요. 그런 구 단위로 어떻게 보면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런 그러니까 행정이나 입법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사법 관련해서는 이게 사법부로 따로 독립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선 사법부까지.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동포 사회를 네. 그래서 이끄는 일상적인 조직과 독립군 훈련 및 작전을 담당하는 이런 군정 조직을 통합하고 있었다. 같이 기능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과 삼부 통합.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독립군의 정비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다시 만주 군벌과 비밀 협정을 맺어요. 미스야 협정을.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독립군한테 어떻게 보면 현상금을 거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조건 일본 경찰한테 인권. 그리고 한인 단체는 해산시킨다. 몰수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고 탄압하기 위한 이런 그러니까 조약을 맺게 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하게 되는데 이 국공합작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도 이 만주 군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걸 좀 구별해서 1차 국공합작은 중국 내 군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2차 국공합작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본과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의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국공합작을 하는데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20년대 후반 중국 관내와 만주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통합하려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유일당 국경총성회가 조직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이징에서 그래서 만주에서는 삼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이 전개되고요. 그러나 완전히 통합은 이루지 못하고 각각 삼부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3부는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그리고 남만부의 국민부가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항일 무장투쟁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해체된 다음에 한국독립당이 결성되고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에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흐름들 그래서 3부가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의열투쟁.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성함을 딱 듣게 되면 의열투쟁이고 특히나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고위 관리나 일제 고위 관리나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방법에 이런 어떻게 보면 민중혁명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열단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민 단체 지배 단체를 파괴하려고 실제로 폭탄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폭력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민중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정신이 이 선언에 잘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선언에 따라서 활동하다 보니까 희망을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그러니까 19년 이후부터 한 10년 정도 활동하고 나서는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조직적인 이 항일 무장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황토군관학교라고 하는 데에 입교해서 군사교육도 받고요. 그래서 1930년대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을 그러니까 만들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35년에 결성된 이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발전되고 해서 가서 우리가 이제 일제 말기에 그 무장 독립투쟁 또 배우면서 우리가 또 하겠지만 조선의용대가 되고요. 그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공산당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랑 임시정부 쪽으로 오는 사람. 그래서 본부요원과 김원봉은 그러니까 소수, 본부요원과 그 소수는 그 임시정부로 합류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가서 이 중국 관내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북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적인 시점이 됩니다. 이때는 그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 의열단이 여러 차례 투쟁을 일으켰고, 강호규 아저씨가 이제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고, 조명왕 의사는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죽이는 의거를 일으켰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외교 중립론은 다 미몽이다, 꿈이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줄 긋고를 이렇게 꺽쇠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폭력투쟁과 민중의 직접혁명을 추구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의열단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론 입장에서는 강대국한테 이제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외교 알리자라고 주장을 했고, 외교로는 민중의 힘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총포 칼보다는 교육과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이렇게 준비론을 얘기했지만, 준비만 하다가는 시기를 놓친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실력 양성에 힘쓰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심은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이고,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교육을 통한 교육 부분에서의 이런 밀립대학 건립운동,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문맹퇴치운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운동이 되는 거죠. 사회의 어떻게 보면 문화 개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안 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농민이면 뭘 공부하냐 막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산 장려 가관을 만들기도 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CF 배경음악 같은 거죠, 여러분들. CF 나오는 음악이 우리 머릿속에 남듯이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3.1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민족의 실력을 키워보자. 민족의 실력을 키워보자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그 문맹특치, 대립대학 설립운동, 네, 물산장려운동. 요게 세 개 카테고리다.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은 네, 일본인의 이런 침략적인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일본 그 자본의 그런 침략적 접근을 이렇게 막아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그 국산품 매연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운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인 자본가들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는 네, 평양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고 이제 경성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 예, 펼쳐져 나가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민족 산업을 보호하자. 토산품 내용하고 금주 금연하고 예, 민족 의식을 높이자. 네,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그 성과가 이런 열심히 사줬는데 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질적 향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품 가격만 올려놓는 약간 좀 이게 이 부정적인 측면이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기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때문에 예, 외면을 받게 되면서 예, 결국 예, 큰 성과는 예, 거두지 못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조선 사람 조선권 봐라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이 예, 우리의 것이 아니다. 토산품 내용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밀립대학 건립운동. 그래서 일제 국권 침탈 이후에 예, 교육이 잘 안 된다고 느끼다 보니까 여기서의 교육은 고등교육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대학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고등교육 대학교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조선교육계획 제안으로 예,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는 네, 혼동될 수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이랑 이 국채보상운동도 그 800만인가 어쨌든 그때 당시 인구를 얘기하면서 1원씩 내자, 뭐 2원씩 내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여러분들. 일본의 방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네, 그 노동 이민을 했었던 간도와 예, 하와이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 그래서 계속되는 방해와 여러 가지 가뭄과 수해 등으로 모금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 24년에 예,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의 일본인을 위해서 이걸 세웠고 그리고 또 네, 밀립대학 건립운동 같은 운동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 만들지 마.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네, 이 한국인도 그 다음 어떻게 보면 항상 이 경성제국대학교의 목적이 1번은 일본인, 2번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외치고 요청했는데 피지배를 받다 보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피지배층이다 보니까 참 피지배 민족이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고요. 그리고 20년대 후반에는 예,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예, 문맹투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하는 거, 예, 그래서 알아주시고, 예, 동아일보가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분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 그래서 분화로드는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알아주시고, 야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했다. 네. 또한 이 분화로드 운동에서는 네,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예, 발전과 실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반면 탄압에 무너지고 예, 플러스 이제 실력 양성에만 머무른 방향으로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멈추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굴절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치운동의 대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탄압 플러스 탄압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자발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암살에서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난 독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일제강점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17가지 인생을 산 걸 한 번 더 살고 1년이 남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44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산 거대로 그대로 한 번 더 살고 1년이 남아요. 35년이니까 일제강점기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 대표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요 세 명이 대표적으로 문화 통치를 믿어보고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치정부나 자치의회를 만들게 하는 이 자치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한테서 이게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이 형광펜과 요 색깔을 달리한 이유 알겠죠? 갈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갈등. 한때는 같이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참정권 운동도 뭐 일어났다. 네, 핵심은 이거죠. 이용당한 거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 민족적 경륜, 이게 자치론이다. 자료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일본을 적대시하는 건 해외에서만 할 수 있다.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인탄에 맞는 제목을 넣어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이건 자, 여러분들 요거를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물이라고 하면 물산장려 운동이고, 민 하면 밀립대학 건립 운동이고, 문 하면 문자보고 운동, 내지는 문맹 퇴치 운동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이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폐사령이 폐지되고 이게 폐지되면서 심지어 이제 관세 철폐까지가 되면서 한국 뭐 자본가 내지는 뭐 기업 내지는 자본가들이 위기 의식을 느꼈고요.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물건 팔고 있는 시장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조금 더 우리 기업을 육성해 보자. 여기서의 기업은 조선인들이 세운 기업을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밀립대학 건립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자. 어디에서? 대학 교육에서. 그래서 이 대학 건립운동을 했고요. 그렇지만 네. 그렇죠. 대학교에서의 대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차별을 해소하자, 불평등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 문자 쪽 문맹 퇴치 운동은 이때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학생과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민족 유일당 운동. 자, 여러분들 여기서 민족 유일당 운동은 여러분들 1920년대의 운동과 1930년대의 운동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의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예, 신간의 창립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 아까 전에 나왔던 1차 국공합작 그리고 이제 이념과 노선을 초월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서 결성되고 요 사람들이 만든 게 요거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체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치론 했다라고 하는 이게 비판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정오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네, 정오의 선언 발표하면서 비탈자 민족자들이 협력을 주장했다. 그래서 신간회가 27년에 생겼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단체입니다. 신간회는. 그래서 경성에 본부를 설치하고 정치단체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지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통합해서 군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번 기회주의 자치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다. 3년도 이후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을 28년 말까지만 뭐 이끌었다. 그 이후로는 더 탄압이 심해져가지고 거의 그 비밀 조직으로 더 바뀌게 되죠,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이 사회주의는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간에는 네,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한국인 본인의 교육 실시, 식민지 교육 반대, 타협적 정치운동 반대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통치 정책을 예측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강연단을 만들고 민중을 대모했다. 그리고 사회운동도 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원산 총파업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네, 갑상군, 네, 화전민 사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스탈로 증가한 화전민들이 사건이 산림 보호를 구실로 화전민을 추방하려는 일제에 저항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겠어요? 화전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그 일제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전민이라고 해서 원래 땅이 아닌 곳을 땅으로 만들어서 이 경작을 하게 되면 세금 먹기가 이때 당시에 쉽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책을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어떻게 보면 그 탄압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방 신간의 시에는 물론 예, 신문 지국과 함께 예, 여러 지역에 이런 연대를 하면서 이익 보호, 민족의 이익 보호 활동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이 일어나자 예, 조사단 파견하고 일제 학생운동 탄압을 항의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통해서 이거를 네, 이제는 네, 일본 경찰에서 발각돼서 체포되고 열리지 못했다. 네, 신간의 집행부가 이제 구속되고 나서 예, 만들어진 집행부가 기회주의를 부정한다는 강령과는 다르게 예, 온건한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하려 하니까 예,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하게 되고요. 때마침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운동의 이런 사회운동이 이렇게 대공황을 기점으로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그러자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네, 코민테른에서 네, 계급투쟁을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UN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 정책을 방향을 정해줍니다. 연합해서 싸워라 라고 하니까 이 국공합작 같은 것도 했었고 그 국공합작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반면 이게 여기서 또 한번 이제 노선을 정해주니까 네, 제1차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네,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 개혁의 협동전선을 해체시키라고 지시하니까 바로 해체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혁명운동을 가로막고 있다. 해소하자. 그래서 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반대했는데 전체 대회에서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해소 이후에는 사회주의 계열은 네,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집중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조선학운동 등 문화학술활동으로 모색했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의 항일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 신간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3.1 운동도 나름 많이 참여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알아주시고 민족 합동 정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도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관점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지만 네, 언젠가 통일해야 되니까요. 이 흐름들 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해소와 해산 네, 굳이 구별을 해주셨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좀 잘 구별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예, 공정지회 제2대회 변질했다 라고 비판하는 것도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작업으로, 농민은 농민작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네. 일정한 세력을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이거 분산되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해소하자. 안 돼, 한다. 해소 안 돼. 라고 해서 측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사회주의 잔치였던 경우에는 이타협적 네, 자료 2번을 바탕으로 신간의 성격을 추론해 보자. 신간에는 네, 여기서 다양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위에서도 배웠던 네, 농민, 노동자, 뭐 여성, 형평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분 요것만 채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금방 채우니까. 네. 그래서 일단 190쪽까지 하고 요 밑에 부분 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